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어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은, 요게 깨지면 안 됩니다. 요 검은 선, 요게 깨지면 안 돼요. 요게 깨지면, 그러면은, 다음 라인은 여기다.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28일 기관의 눈. 오늘 살펴볼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2023년 2월 27일 어제 월요일에 가장 많은 목표 주가 상승이 된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상향기관은 신한, 유진, KB증권이고 그 외에도 아모텍이랑 YG 엔터테인먼트도 각각 2회씩 상향을 해서 지금 현재 순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위, 아모텍 YG가 공동 2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삼성 테크윈이었는데 한화에 매각이 되고 하나 테크윈이었다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사업을 변경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 테크윈은 이제 CCTV를 생산하는 회사다. 그렇게 뭐 바뀌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방산이 47%, 그러니까 방산주죠. 방산주고, 그 다음에 항공엔진 24.7%가 매출에 지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테크윈 CCTV, 요게 한 18.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CCTV를 이 하나테크인 걸로 몇 개 샀는데, 화질이 뭐 나쁘지 않아요. 여하튼 그렇다. 넘어갑시다. 일단은 22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조 5,1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1,7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의 상승을 기록했다. 요거는 이제 기관 컨센서스를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3%,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항공 엔진 매출이 7% 성장하면서 흑자를 기록했고, 대신에 이제 국내 군수 충당금 어차피 이제 쓸 돈이니까 미리 설정해 놓는 거죠. 충당금으로 전체 200억 원의 영업 적자가 났다. 하나 디펜스는 이제 잔고 인식 증가로 해가지고 매출액이 국내 61%, 그 다음에 수출 444% 성장을 했다. 영업이익은 1827억 원을 기록을 했고,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4.2%를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증가로 적자 전환이 됐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로 지금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수출 경험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험이 많아가지고 타사 대비 마진이 좀 높을 거로 추정한답니다, 기관에서. 그리고 뭐 천무 장난이 아닌데 천무가 여담이지만 제가 어딘가에서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는데 진짜 그 좁은 구역에 정확하게 이 포를 쏘면 정확하게 글로 포탄이 떨어진답니다. 정확도가 엄청나대요, 이 천무가. 그리고 탄약 수출이 본격화되고, 이제 항공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얼어붙었던 경제 활동이 다시금 이제 시작되면서 회복이 될 걸로 항공 엔진은 그렇게 판단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방산주는 어려워. 자, 보시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업종 퍼가 31%인데 현재 퍼가 24%, 그러니까 31배인데 말을 잘못했습니다. 업종포가 31배인데
현재 퍼가 24배다. 그래서 업종 대비 좀 저평가가, 인데 퍼는 영업이익과 이 그 시총을 비교를 한 거로는 조금 저평가가 돼 있다. 업종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퍼가 좀 높죠.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뭐다? 이 대표적인 성장주다. 성장주는 뭡니까? 앞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해서 현재 이 시총이 좀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는 주식들을 바로 성장주라고 합니다. 퍼가 높으면 성장주인 거예요. PBR 같은 경우는 1.47로 절대적인 값으로는 좀 작은 편이고 현금 배당 수익률은 0.79%로 별로다. 일단은 이제 2022년까지는 이제 64544, 근데 2024년에는 89292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 기관에서는 컨센서스를 그렇게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400억, 지금 올해 3,400억이 이제 거의 뭐 2배 조금 안 되게 2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걸로 본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딱히 좀 살펴볼 거는 이제 순이익률이 이제 2017년, 2018년에는 이제 엉망진창이었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3% 내지 4%의 순이익률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꾸준히 계속 이익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원래 2017년에는 1.97%였는데 이제 어느새 5%를 넘어서 6%, 거의 7%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퍼 차트나 PBR 차트를 보시면은 뒤에가 이렇게 밴드가 올라가고 있죠.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이 밴드 차트를 보면, 이제 이 기업과 다른 기업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업들 중에는 이제 뭐 가치주가 있고 뭐 성장주가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퍼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는 안 되는데, 근데 그 종목이 자신의 역사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밴드 차트를 보면 밴드의 하단이었을 때가 있고 밴드의 상단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밴드의 상단에서는 떨어지고 밴드의 하단에서는 올라가요. 근데 현재는 밴드의 상단 부분에 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내려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역사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빨간색 9배 정도에 내려왔으니까 12배, 13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9배로 19배 수준으로 내려온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6배, 19배 수준에서도 다시 9배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 밑에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물론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쭉쭉쭉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미래는 모르니까. 하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진 않다. 그리고 PBR 차트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무려 0.6배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요럴 때도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이 주식의, 이 기업의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지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저한테는 그닥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일단 기관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밴드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관 말이 맞겠지.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리고 수정 주가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한 달 전에는 8개의 기관이 매수 의견을 냈었는데 현재는 7개의 기관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 아시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봉입니다. 주봉에서는 이제 살펴볼 거는 뭐 별거 없고, 제가 그냥 여기다가 요거를 채널을 한번 그어봤어요. 채널은 이제 요 하단 포인트와 이 하단 포인트, 요거를 가지고 위로 올려보니까 요렇게 걸리는 포인트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도 얼추 이렇게 걸리는 포인트가 있더라. 그래서 하단에 2포인트, 상단에 2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페일링으로 보고 이렇게 끄었다. 중간에 이렇게 뭐 반등과 그다음에 저항, 그런 게 나왔다. 저항 이런 게 나왔다. 여기서도 뭐 특별한 움직임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뭐 이 채널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얼추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채널의 상단도 보시면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물론 채널의 상단에 있다고 이게 무조건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단을 계속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올라간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채널의 상단은 안 좋고 하단은 무조건 좋고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퍼 차트도 마찬가지고 PBR 차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상당히 높은 부분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 까딱 잘못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는 거. 요게 조금 안 좋다. 이거 손절도 못해요. 이거는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물려 들어가 버리면 손절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종목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 채널을 한번 꺼볼까요? 채널을 자,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한번 꺼봅시다. 자, 요거는 하락 채널이니까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자, 폭발이 한번 있었고, 그죠? 폭발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응축이 일어났습니다. 응축이 일어나면서 밴드 폭이 쭉 작아지면서 작아진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밴드 폭이 넓어졌다. 그죠? 요게 볼린저 밴드 20-2인데 보시면 폭발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버지 상태죠. 버지 상태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이 부분이 스퀴즈였는데 스퀴즈에서 밑으로 쳤는데 익스펜션이 됐어요. 여기서 살짝 익스펜션이 됐는데 밑으로 계속 내려가지 않고 헤드페이크로 치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간 케이스죠. 요것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간 헤드페이크를 두 번 주고 위로 상승을 한 상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밴드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질 때, 밴드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질 때, 이때가 매수의 타이밍이지, 뭐 이렇게 밴드폭이 넓어졌다가 줄어들 때, 이럴 때는 뭐 그렇게 뭐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ADX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요 타이밍에 교차를 했죠. 교차를 해가지고 플러스 D가 다시 폭을 쭉 좁혔다가 다시 여기서 폭을 다시 넓히면서 이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러니까 ADX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넓어지는 그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의 폭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이 상태, 여기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고, 이거는 그러면서 ADX가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밴드 폭도 좀 좁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언제 꺾여서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승의 초입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뭐 상승하는 도중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물론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좀 모르는 거지. 근데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 얘기는 다 할 수 있나? 여튼간에 근데 이런 거예요. 밴드의 폭이 좁아졌다가 이렇게 넓어질 때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양봉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위로 쳤다. 그럼 내가 위로 매수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내려오면은 바로 손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상승을 성공을 하고 이제 가는 도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상승의 초입에서는 실패하면 바로 끊을 수 있는데, 이 상승하는 도중에서는 이게 도중에 끊기가 좀 애매해요. 기준 잡기가 좀 애매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차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나마 고무적인 거는 여기에 이제 이 고점,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그죠? 여기 저항을 받았던 고점을 뚫었는데, 이제 어제 우려했던 대로 코스피가 좀 하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 돌파한 거를 다시 이탈을 하고 끝냈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볼린저 밴드의 지금 120과 60을 보면, 현재는 이제
볼린저 밴드의 60-1의 상단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60-1의 밴드워크 상태다. 밴드워크를 하고 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게 언제가 좀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하냐면 여기 그러니까는 볼린저 밴드 120-1을 돌파했다가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받고 이걸 돌파했을 때 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항상 제가 말하는 거죠. 이 볼린저 밴드 120-1을 돌파를 한 다음에 뭐 다시 이탈을 조정이 당연히 나올 거니까 돌파를 하고 나면 이제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는데 요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상승 M 파동이 완성이 되죠. 그럼 여기서는 들어갈 만하다. 물론 요쪽에서도 들어갈 만한데 요거는 조금 위험하지. 요게 진짜 여기서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하락 M 파동이 여기서 반등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할지 눌림목 매매가 그래서 좀 무서운 거예요. 눌림목 매매가 자 상승을 했죠 한 파동이 그다음에 하락해가지고 자 요렇게 됐다. 그러면 좋아. 그럼 여기 눌림목이야. 나는 여기 사야지. 근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빠지면서 하락의 파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 손절을 해야 되죠. 눌림목 매매가 물론 여기서 성공을 할 시에는 크게 먹을 수 있지만 근데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돌파 매매는 뭐가 좋습니까? 돌파 매매는 요 고점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 M 파동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눌림목 매매보다는 좀 안정적이다.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뭡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지. 여기서 조금 올라가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폭이 이 상승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예상 수익률이 좀 낮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와 돌파 매매는. 그래서 저는 돌파 매매를 좀 주로 하는데, 돌파 매매를 하는 대신에 큰 추세, 아주 큰 추세가 돌파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120-1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21선, 61선 이런 게 아니라 120 적어도 121선 정도 되는 그런 큰 파동에서 이 고점이 넘어서는 돌파 매매 이런 걸 하면서 뭐 먹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의 60-1의 밴드워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좀 딱히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241선이랑은 이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241선이랑은 241선에서 이렇게 반대가면 요런 자리는 좋은데 이거는 크죠.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공간이 너무 많다.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근데 뭐 계속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지.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기준을 세우기는 좀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요런 차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취향인 거예요. 자, 요 짧은 파동, 단기 파동, 요것만 봅시다. 요것만 봤을 때, 현재 이제 요 하단, 요 포인트하고 지금 이 포인트를 해가지고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가 걸리네. 요 포인트가 걸리네. 그리고 중단에서 계속 이게 저항이 나오는 모습. 물론 만약에 그래도 굳이 이거를 내가 진입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요 채널이 이탈되면은 그러면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 채널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죠? 현재 이 채널이 얼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신뢰도가 현재까지는 좀 있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탈이 돼버린다. 요 정도 이탈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요거는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깨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 저 고점이 만약에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고점이 낮아지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하락 채널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단에 열려있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 만약에 그리고 조정이 들어간다면 이 고점 이렇게 끄면 되나? 정확하게 끌까요? 자, 가로줄 정확하게 한 요 정도
밀리면 요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이게 중단선이 있죠. 아까 그 주봉에서 끈 대형 상승 채널의 중단선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이전에 고점 저항받았던 곳을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요 선과 요 선이 만나는 여기까지는 이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할 수 있다. 차라리 이런 데서 반등하면은 저는 요 자리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할 거는, 만약에 이걸 진짜 짧게 가져간다면 요 선을 좀 올려가지고, 자 요렇게도 그럼 뭡니까, 요때 이렇게 저항받았던 거,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가 돌파해가지고 이걸 지지를 하고 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어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은 요게 깨지면 안 됩니다. 요 검은 선 요게 깨지면 안 돼요. 요게 깨지면 그러면은 다음 라인은 여기다. 요게 깨지면 요까지도 빠질 수 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어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면 그러면은 제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면 요 상승 채널의 하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전 고점, 이전의 저항점 요 라인,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라인, 요 여기와 여기서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뭘 좀 봤냐면, RSI하고 MFI의 다이버전스를 좀 볼 거예요. 보시면, 자, 여기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그죠? 고점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근데, RSI는 고점이 낮아졌다. 자, 고점이 높아졌는데 고점이 낮았다. 그리고 MFI도 고점이 낮았다. 근데 MFI의 고점이 낮아진 각도가 RSI보다 더 높죠. MFI는 RSI보다 좀 더 다이버전스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세 다이버전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이버전스라고 무조건 이게 하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무조건 하락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일단 요런 신호가 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뭐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거지. 모르는 거지. 미래를 어떻게 알아? 뭐 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단에 그 빠질 수 있는 폭이 너무 크고, 너무 상승을 해 있고, 아까 밴드 차트도 보셨다시피 지금 그렇게, 저는 이제 이게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상승의 초입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어느 정도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 주식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이게 만약에 뭐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 해도 저는 이거 안 샀어,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얘들 말고도 먹을 게 천지 삐까리거든요. 저평가에다가 지금 폭발의 시작으로 보이는 그런 애들이 막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나와요. 조건 검색식에. 그런 애들 중에서 기업 분석하고 차트 분석해가지고, 내일은 요거 사면 괜찮, 요거는 요런 모습이 나오면 요건 사면 되겠네,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시절이 삐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이버전스도 떴는데 뭐 굳이 그렇게 목숨 걸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하지만 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무시할 게 못 돼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뭐 제가 기관의 눈이라는 이 어떤 컨텐츠를 한 거는 뭐 한 2주, 3주 요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근데 예전부터 저는 기관 리포트들을 계속 이렇게 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관심 목록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각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준, 제가 세운 기준, 요게 달성되면 저는 그거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실제로 지금도 들어가 있는 기업이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기관의 눈 하면서 언급했던 기업들 중에서 하나를 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수익 중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심 목록에 이렇게 넣어놓고 어떤 제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기준이 달성되면은 저는 그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실력이, 애널리스트들의 실력이 허접하진 않다. 근데 이제 기관은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 기본적 분석의 어떤 하나 그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준비가 됐어. 이제 이 기업이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갈, 상승하게 한다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조건이 하나는, 만족이 됐어.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제 진입 조건만 만족되면 되잖아요. 기본적 분석은 아무래도 기관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증권회사들한테 맡겨두고, 그럼 얘들이 조건 1을 달성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조건 1이 달성돼 있는 이 기업에 조건 2가 달성되면 전 들어간다 이겁니다. 조건 2가 뭐다? 이 진입 시점이다. 진입 시점은 뭐다? 나의 기준이다. 나의 기준은 뭐다? 나의 기준은 나의 차트 분석이다. 저는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는 뭐 이런 상태에 있지만 요게 어떤 기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종목도 제 그 관심 목록에 넣어 놓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잠시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여기 하락을 했다고 쳐요. 하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채널을 이렇게 꺼볼까요? 채널이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하네. 자, 요렇게 제가 채널을 꾸어 보겠습니다. 요 채널 지워버릴게요.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워보겠습니다. 다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잘 보시면 요 채널이 지금 여기 하단에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가 고점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단에서 다시 저항을 받았어요. 지금 이 상태인데 얘가 물론 우리 기관이 말한 것처럼 기관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기관은 이 빨간색 채널에서 기관은 요렇게 올라갈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만약에 얘가 이탈이 돼가지고 만약에 하락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그럼 저는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 관심 목록에 넣어두는 거지. 아시겠죠? 아니면은 얘가 지금 여기 고점이 이탈이 됐는데 내일 만약에 다시 복구를 한다고 쳐요. 복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코스피가 강력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내가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손절을 짧게 잡는 거지. 여튼 그래서 어떤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게 관심 목록에 넣어놓고 기관의 눈에 나오는 이 종목들은 다 애널리스트들이 상승을 한다고 판단을 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넣어놓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 만족되면 그러면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번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않아요. 그죠? 만약 제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보고 이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매매에 임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 안녕.